10번이 제일 빠르나요? 자, 9-1번. 정의역도 마이너스 1,1. 정의역이 마이너스 1,1. 공역은 0,3. 0부터 3. 자,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하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이 남으면 안 되니까 0부터 3까지 모든 값이 나와야 합니다. 이 박스층 부분에 함수값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A가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이 직선이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공역은 0부터 3까지인 1대1 대응이 되겠다. 들린 사람? 그 1대1 대응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함수니까 말부터 1까지 y값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모든 함수값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거다. 정말 이해되냐? y좌표가 0부터 3까지 빠짐없이 나오고 다른 건 나오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2번. 상수 함수의 개수 답은 5개. 문제 끝. 자, 마이너스 1은 고를 수 있지만 얘네들은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같은 곳에 꽂혀야 함. 몇 개? 5개. 끝. 이게 무슨 이해됩니까? 이렇게요. 그 사람 10-2번. 이해돼? 상수함수 모두 다 같은 곳에 가서 꽂히던 함수. 뭘 쳐 넣더라도 y값이 항상 같은 값이 함수. 상수 함수. 상수 함수. 그 다음에 14번.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확통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함수의 개수. 1대1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대1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걸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함수는 1대1 함수고, 두 번째 함수는 자, 증가함수가 중요해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야 한다 를 노가다 뛰면 1이 4로 간다면 뭐 이게 가능하고 4, 5, 7이 가능하고 4, 6, 7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4개가 가능한데 얘를 쉽게 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세도 돼요. 1이 4로 할 때 2는 5로 가고 3은 6으로 가고 1이 4로 할 때 2는 5로 가고 3은 7로 가고 1이 4로 갈 때 2가 6으로 가고 3이 7로 가고 1이 5로 갈 때는 2는 무조건 6, 3은 7로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경우의 수에서 요 부등호는 조합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따라서 나는 얘가 3개의 y 값을 가져야 하는데 1, 2, 3이 커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같은 건 못 가져서 1, 2, 3이 갈 3곳이 필요한데 그 3곳을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정하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를 뽑기만 하면 화살표 순서는 결정이 되어 있다. 감소함수라고 나와도 똑같이 사시 3이거든요. 누가 치역이 될지만 결정해 준다면 감소함수라고 하면 순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공역 중에 치역이 될 새끼들이 누군지 결정만 해주시면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가 끝난다. 그래서 사시 3에서 내에게 노가다 뛰지 마시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공역이 4, 5, 6, 7, 8이었으면 이건 3개가 좀 지랄이잖아. 4, 5, 6, 7, 8, 9였으면 6개나 이렇게 되면 1이 4로 가고 1이 5로 가고 6으로 가고 4, 5, 3은 7, 3은 8, 3은 9. 그 다음에 1, 6하고 7, 8, 9. 1은 4로 가고 2는 7로 가고 8, 9. 4, 2, 8로 가고 3, 9. 1이 5고 가고 이렇게 세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 6개 중에 화살표 받을 아이 3개만 뽑아준다면 그래서 치역이 요 새끼랑 요 새끼랑 요 새끼라고 이렇게 결정만 해주시면 증가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은 무조건 6으로 3은 무조건 7로 3은 무조건 9로 가야 된다. 이렇게가 바로 뭐냐면 증가함수의 개수. 그럼 1대1 함수도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봐. 1대1 함수는 원래 우리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해서 풀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해서 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도 6개 중에 치역이 될 3개를 먼저 선택한 후에 1이 3으로 6, 7, 8 중에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2가 6, 그럼 남는 2개 중에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3이 남는 하나 중에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치역을 정하고 나서 순서까지 고려하는 게 1대1 함수. 그래서 이게 654예요. 근데 치역을 정하면 순서 따윈 이미 정해져 있는 함수,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개수. 이거 나중에 확통 가서도 내신에 진짜 꼭 나오는 함수의 개수 문제 꼭 나오거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개수. 일단 치역이 될 새끼가 누군지 결정한다. 거기에 1대1 함수라고 하면 누가 어디로 가는지도 결정해야 되지만 증가나 감소함수는 순서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 14-3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구하래. 1은 비로한대요. 자, A랑 C가 나머지 5개의 화살표 중에 적어도 한 번씩은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이거 맞춘 사람, 이거 맞추면 진짜 경우에서 좀 하는 건데 선생님 맞췄어? 선생님 맞췄어 이거? 풀맛 선생님 말고 선생님 요거 풀 줄 아시면 경우에서 좀 치는 건데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뭐라고 읽고 있냐면 쉽게 풀기 위해서 2, 3, 4, 5, 6이 적어도 A에 하나, C에 하나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적어도는 경우의 수 현서 어떻게 푸냐? 1에서 빼요. 전체에서 빼주는 거지. 그래서 2, 3, 4, 5, 6이 갈 수 있는 방법이 3의 5승인데 전부 다 A로 가는 거 제외하셔야 되고
전부 다 B로 가는 거 제외해 주셔야 되고 전부 다 C로 가는 한 가지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 B로만 가는 것도 제외해 주셔야 되고 B, C로만 가는 것도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 전부 다 한 곳으로 가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해 주고 A, C로 가는 건 괜찮아. A, B나 B, C로 가는 경우를 제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겹치는 게 보시면 자, 여기에 요거는 전부 다 A로 가는 거, 전부 다 B로 가는 거, 전부 다 C로 가는 거였어요. 다섯 개가 모두 A로 가는 거, 다섯 개가 모두 B로 가는 거, 다섯 개가 모두 C로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다섯 개가 A, B를 골라서 가는 방법이고 얘는 다섯 개가 B, C를 골라서 가는 방법이야. 그럼 이 2의 5승 중에 전부 다 A로 가는 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소연아 들어가 안 들어가? 전부 다 A로 가는 거 들어가지. A, B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니까. 그럼 이미 뺐는데 뭐 했어? 전부 다 A로 가는 건 또 뺐지. 그럼 두 번 뺐지.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 전부 다 B로 가는 것도 앞에서 뺐지. 그러면 여기서 또 빼면 안 되지. 그래서 겹치는 걸 찾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전부 다 B로 가는 것도 더 해주셔야 되고 여기 2의 5승 중에서 전부 다 B로 가는 거 이미 뺐으니까 더 해주셔야 되고 전부 다 C로 가는 것도 이미 뺐으니까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좀 해봐요. 243 마이너스 64 플러스 1 마이너스 63 180 다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데 얘를 적어도 AC 하나씩은 받아야 돼 라고 해석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뺀다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야 연우야 이거 이해됐냐 이 풀이?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안 세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전부 다 한 가지 경우로 가는 경우 제외하시고 두 가지 경우로 가는 얘네들을 제외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2의 5승 중에서 몰빵하는 경우는 빼주시고 2의 5승 중에서 몰빵하는 경우는 빼준다 해서 이렇게 풀어도 돼. 2의 5승에는 A, B로 가는 2의 5승에는 몰빵하는 A로 몰빵하는 거, B로 몰빵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 그건 이미 뺐으니까 제외하고 그런 경우가 이것도 곱하기 처리해도 돼. 그런 경우가 A, B 말고 AC도 있죠. AC로 가는 건 다 되는 거니까 BC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모두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로 몰빵하는 경우가 총 세 가지 있고 두 가지로 몰빵하는 경우가 2 곱하기 2의 5승 마이너스 2가지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1번 자, 5번 합성해서 486 나오게 하는 A 값 구하래. FA는 3A. 두 번 합성했을 때 A는 FA를 넣는 거기 때문에 3A를 집어넣는 겁니다. 9A. F3A는 FA이기 때문에
얘가 9A라서 집어넣으면 27A. 틀린 사람 17-1번. 현서야 이해돼? 그럼 야 이렇게 세 개만 구하면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뭐일 것 같아요? 81에 그렇지. 다섯 번째는 243. 243A가 얼마여야 되는데? 486. 486이어야 되는데 A는 2. 그게 푼줄 알겠어? 네. 합성함수 문제는 합성함수 여러 번 합성하라는 문제는 전부 다 규칙성 찾으라는 수열 문제거든요. 규칙성 찾으라는 수열 문제. 1은 3의 1승, 2는 3의 2승, 3은 3의 3승, 4는 3의 4승, 5는 3의 5승. F 100A 구하라고 얘기하면 3의 100승 A. 이렇게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7-3번. 그래서 대입해서 규칙성만 찾아주시면 되고 요것도 똑같아요. 자, 200번이나 하래. 200번 안 해도 될 거야. 규칙성 보일 거라고. 200번이나 합성하래. 자, 한 3, 4개 정도 해봅시다. 규칙성이 보일 때까지 해봅시다. F 4분의 5는 2분의 3이네요. 그럼 두 번 합성한 4분의 5는 2분의 3을 넣은 거니까 1이네요. 세 번 합성한 4분의 5는 1을 넣은 거니까 2네요. 그 다음에 네 번 합성한 4분의 5는 1을 넣었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분의 5는 0을 넣을 거니까 1이 되죠. 근데 1, 2, 0, 1, 2, 0, 1, 2, 0, 1, 2, 0 이렇게 나오겠네. 틀린 사람 유진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2인 거 보여요? 말씨? 그 다음에 0인 거 보이고요. 그럼 3개씩 순환하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확인합시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면 1, 0이면 2, 1이면 0. 그러면 20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거든 1. 이해돼? 근데 연우야 선생님이 2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빨리 구할게? 어? 자, 이런 숫자가 있으면 노가다 안 띄고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5 하면 16이지 16을 3으로 나누면 돼. 나머지 1이야. 3의 배수는 3의 배수 판정하는 거 혹시 배웠나요? 3의 배수 판정 기억납니까?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거잖아. 다 더해서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럼 그 새끼 원래 나머지가 1이야. 다 더해서 나머지가 2잖아. 그럼 그 새끼 원래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2 더하기 0 더하기 0 해가지고 쓰면 나머지를 바로 2라고 찾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3의 배수 판정 할 줄 알면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판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9-23번 19-23번 두 번 합성해도 원래 함수랑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식사하면 끝. 두 번 합성한 함수 숑 A 시키는 대로 하세요. AX 플러스 마이너스 B 빼기 B가 AX 빼기 B랑 똑같았으면 좋겠다. A는 0이 아니다. 마이너스 B 이항에서 없어져.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A제곱 X 빼기 AB 여기 AX 더하기 0이래. 얘는 0, 얘는 A.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날려도 돼. A는 1, B는 0. 이렇게 해석한 거죠. 자, 19-3번. 자, FFX가 X가 된다. 이것도 노가다 띄워도 되는데 얘는 좀 유명한 표현이라서. 자, 역함수를 지난 시간에 할 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야, F랑 G가 역함수라는 얘기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G가 F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한글로는 잘 안 써주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F랑 G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쌤은 19-3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F랑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F가 역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F가 F의 역함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F5가 3이래. 친구들 봐봐. F5가 3이래. 5,3 지나간다거든?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는 건 그 그래프가 지 혼자서 y는 x 대칭이라는 거거든요. y는 x 대칭을 시켜도 그래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3,5 y는 x 대칭 시키면 5,3 y는 x 대칭 시키면 3,5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 바로 지 혼자서 y는 x 대칭의 함수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그러니까 노가다 띄워가지고 fx 찾아도 되거든요. 5 집어넣으면 3 된다고 해서 A 5a 더하기 b는 3이라고 식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왼쪽 두 번 합성하면 x 된다고 해서 A에 관한 식도 찾아내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 너네가 도형이동에서 배웠던 fx가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무슨 함수예요 이건? 이 함수 무슨 함수예요? 아니 fx랑 f-랑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함수가 안 변한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게 뭔데 이러면? y축 대칭. 대칭 새끼야 대칭. 그래서 y는 x제곱 같은 함수가 fx가 x제곱이면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x 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요. fx랑 f 인버스 x가 똑같대. fx와 f 인버스 x는 뭐 한 거예요? y는 x 대칭 시켰는데 그 그래프가 서로 다르지 않대. fx랑 y는 x 대칭을 시킨 거랑 그래프가 똑같대.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야. 봐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을 y는 x 대칭 시키면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달라질 거 1. 이렇게 되는 직선을 y는 x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프가 달라질 거 1.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1차 함수는 두 종류밖에 없는데 첫 번째 y는 x. y는 x는 y는 x로 접어도 y는 x입니다. xy 자리 바꿔도 y는 x야.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를 접으면 이쪽으로 가고 얘를 접으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y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x 나중에는 플러스 8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차 함수가 원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y는 x다. 요렇게.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알려줬으니까 5,3 지나간다고 했으니 여기는 8이 되겠다 해서 마무리. 이렇게 풀어주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면. 그래서 서윤이가 빨리 정리해봐. 1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키면 첫 번째 fx는 무엇일 수 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다음 식을 만족시키고. 또 말고 하나 더 있다고. y는 x. 얘는 x 플러스 k면 안 된다. 딱 y는 x만 xy 자리 바꿨을 때 똑같다고요. 이렇게 함께 정리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0-3번. 야, 공수 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다음 주 한 주 정도 공수원 복습을 좀 하고 대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20-3번. 어? 부등식. 연우는 부등식. 지우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 그 다음에 유진이는 경우의 수. 서연이는 경우의 수. 또 행렬해야 되잖아. 근데 행렬 문제 좀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 내용은 별게 없는데 풀긴 풀어봐야 될 텐데. 그다음 지호는 다요. 서연이는 2차 함수. 정우는 다. 현서는 나머지 정리. 한 등씩과 나머지 정리. 저러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수 없는데? 고차 방정식 없는데? 참네. 빠지는 거 있는데? 이차 부등 여기 부등식은 이차 함수랑 뭐야 같은 내용이라서 이차 함수 이차 부등식이랑 경우의 수 행렬 쪽 이렇게 얇게 준비해 줘. 한 묶음으로.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제일 더럽게 못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제일 못하긴 해. 항상 제일 극혐하는 게 경우의 수. 확통 경우의 수는 오히려 좀 잘. 걔네들이 다른 사람한테 배웠을 때 경우의 수가 어쩐지 잘 모르긴 하겠지. 근데 경우의 수 제일 어려워. 이따에서 한번. 자, 이게 뭐냐? 이렇게 간단한 건 우리 현수 같은 애들 그냥 막 해버리지. fx 뭐야? 치환 안 해도 해버리잖아. 우리 현수 똑똑해가지고. EX 마이너스. EX. 좀 제대로 해라. EX? EX 마이너스를 맞는지. 아니요. 아이씨, 너 치환해 앞으로. 예? 너 무조건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 네, 좀 알았어요. EX 마이너스 3이지 왜 EX 마이너스 1이야? 예? 2배 하면 4x 플러스 2니까 저거 되려면 3 빼야 되는구만. 네. 응. 규칙이 그냥 보여도 좋고.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요? 2배 하면 일단 4x가 되고 3 빼주면 마이너스 1 되겠네. 이렇게 보셔도 좋고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바로 나오셔도 좋고. 원래 정석은 넣는 게 지랄 맞게 생겼으니 넣는 걸 깔끔하게 바꿔주는 대신 나오는 것도 이 문자여야 한다. 따라서 x는 2분의 t-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t 빼기 2 빼기 1 2t 빼기 3. 따라서 ft가 2t 빼기 3, fx는 2x 빼기 3, fa는 2 빼기 3, fy는 2y 빼기 3. 넣는 문자, 나오는 문자만 그대로 똑같으면 함수를 그냥 알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f3x-를 구하래. 3x-를 넣어. 중호 이거 어디가 어려웠어? 치환하는 거 까먹었어? 네. 저기 안에 있는 E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야 F라는 규칙이 잘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 시원할 생각. 그렇지. 왜 치환했어, 쌤은? 넣는 게 예뻐야 나오는 거 보시면 어떤 규칙인지가 쉽게 보인다고. 근데 넣는 게 지랄 맞으면 잘 안 보인다고. 방금 현수가 했던 것처럼 막 EX 빼기 이런 소리 한다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가 얘가 x여야 무슨 x로 나오는지가 쉽게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x가 아니면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f라는 함수가 쉽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쟤를 그냥 간단한 문자 하나로 잡아주고
나오는 것도 그 문자로 표현만 해주시면 fx가 그냥 구해진다고. 이 정도 이해돼? 자, 그 다음에 22-22번이랑 22-1번. 자, 22번. 네, 이거 봐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자, f 합성 gx는 f가 2x 플러스 1이고 g가 3x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럼 f 합성 gx는 g에다가 먼저 집어넣은 걸 다시 f에 집어넣는 거니까 요 새끼 2배하고 1 더해주시면 6x 빼기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g 합성 fx는 f에 먼저 넣고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6x 더하기 1이 됩니다. 얘네들은 보통 달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는. 이해됩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요걸 여기다 집어넣은 건 다른 함수가 나와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교환 법칙 성립하는 게 참 많았는데 이거랑 이거 같죠? 이거랑 이거 안 같죠? 이건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 같죠? 근데 요거랑 요거는 안 같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같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같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안 같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가 좀 더 많긴 한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합성함수는 이렇게 자리 바뀌어 버리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달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는 거야. 뭐라고? 얘는 특이하게 얘랑 같더래. 이게 조건이 되는 거야. 얘는 특이하게 F 합성 G한 거랑 G 합성 F 한 게 같아지더래. 그러면 22-1번 먼저 볼게요. 그게 더 쉬우니까. 자, F를 G에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3, 2x 빼기 1 더하기 k고 G를 F에 때려 넣으면 2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인데 이 둘이 보통은 다른데 얘는 똑같더래. 그러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니?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6x k 플러스 3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6x 2k 마이너스 1인데 특별하게 이 식은 같더라고 얘기를 한 거야. k는 4 이렇게 해서 나오면 틀린 사람 20-1번 항상 이거 이해했냐? 그래서 원래는 다른데 같다고? 그럼 다르게 나올 건데 같다네? 그럼 이 다른 두 값이 같아지려면 특별한 k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우리가. 알겠어?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더 귀찮죠. 22번이 오히려 더 귀찮은 것 같은데.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고 g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써볼게.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대. g는 3이고요. g 5 구하래. 귀찮아. 자, 그러면 g1만 알려줬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같을 겁니다. 같은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G1은 얼마? 3이라며? 그럼 F3은 얼마? 4가 되지. 얘 4 됩니다.
F1은 얼마? 2 된다며. G2는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값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돼요. 노가다 문제인데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2 넣어볼게요. G5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4래매. 얘가 4래매. 그럼 F4야 5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F2는 3이잖아. 이게 G3이 됩니다. G3은 5가 돼요. 또 구해야죠. 3 집어넣을게요. G3이 5래매. F5는 1이죠. 1은. 그러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F3은 4죠. 그래서 G4는 1이 됩니다. 그럼 G5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노가다 문제예요. 함수값 하나 줬으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G5까지 찾아보라는 노가다 문제입니다. 24-1번. 자 이제 쌤이 하는 방법을 좀 봐봐. N축 그래프를 알려드릴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고급 테크닉이 있는데 분수2 전체에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F래요? F 두 번 하나 합성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래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식으로 조지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식으로 조지는 방법은 이겁니다. 근데 식으로 조지는 방법은 뭐가 좀 지랄이라는 얘기가 있냐면 24-1번만 못 풀었나요? 24-2번 그래프 같은 거 되게 이건 식으로 뭐 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24-3번도 식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거 이차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말을 안 해줘가지고 식을 못 찾아서 GX도 식을 못 찾아요. GX도 식을 못 찾기 때문에 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이런 건 식으로 풀 수 있어요. X가 0 이상이면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0이래. FFX는 1이고 0인데 fx가 0 이상이면 1이고 fx가 0보다 작으면 0이래. 그러면 노란색 함수 언제 0 이상입니까? 함수 값이 항상 그렇죠. 항상 0 이상이죠. 따라서 x가 모든 그리고 0 이하인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에서 fx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이게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까지 알려줄 건데 세 번째 풀이를 잘 사용하면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 나중에 어디 가면 많이 나오냐면 미적분 2 가면 뒤지게 나오거든요. 진짜 엄청 어렵거든요. 합성함수의 극대요소. 완전 수능 쌉킬러. 다 저는 부분. 그 부분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머리를 좀 써봅시다. 이제 개념에 의해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테크닉이 아니라. 자, F라는 함수에 먼저 집어넣을 겁니다. 무엇을? 저 한없이 작은 걸, 야 이걸 무한대라고 불러요. 미적분 가면 배울 거예요. 이게 한없이 커지는 걸 무한대라고 불러요. 팔자 옆으로 인피니트. 그래서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이 될 때까지는 전부 다 함수값이 뭘로 나오냐면
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한대까지는 다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은 0으로 나오고 요쪽에 있는 값들은 1로 나와요. 자, 0은 빼야 되겠죠. 0 전까지 0은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합성을 하면 0은 얼마입니까? 1로 가죠. 1도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값들은 1로 갑니다. 이게 정의역, 이게 치역. 그래서 y는 1이 남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머리를 써서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개념만 가지고 푸는 겁니다. f에 이러이러한 걸 넣었더니 뭐가 되었고 걔네들을 다시 넣는다면 뭐가 될 거다. 따라서 x 값이 이거고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겁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은 이거고 이건 그냥 매개변수 역할밖에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x에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y에 이런 게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무엇이냐면 개념을 통한 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테크닉. 내가 스킬을 하나 보여줄게요. n축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겉에 있는 함수. 자, 지금은 둘 다 똑같아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자, f 합성 gx면 겉에 있는 함수는 위에, fx는 위에 그립니다. gx는 아래에 그릴 건데, gx는 아래에 그릴 건데, 반대로 그려요. 잠깐만. fx를 위쪽에 그리고 gx를 아래쪽에 그리면 속함수에서 나오는 y값을 겉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일단 얘는 똑같으니까 일단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f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가자. x 값에 뭘 넣더라도 계속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죠. 0. 그 0 값을 여기 노란 함수에 넣으면 항상 뭐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함수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전부 다 y좌표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1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0까지 이게 x축, 거기에 따른 여기에 y값.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1이 나오죠. y값이 1. 그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가 1이에요. y값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또 여전히 뭐가 나옵니까? 계속 요점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n축 그래프 그리기예요. n축 그래프 그리기. 자, 그러면 24-2번. 자, 24-2번 그래프 보시면 개념으로 푸는 거랑 얘네들은 간단해서 개념으로 풀어도 그냥 쉽게 풀리는데
저기 24-3번, 24-3번 한번 볼까요? 24-3번. 자, 24-3번. fx가 이렇게 생겼고, 일단 gx 식은 몰라요. 직선은 1차함수인 걸 너네가 알아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근데 gx가 지금 얘의 곡선은 이차함수라는 말이 없고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아닌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식을 찾을 수 없어서 방금 전에 했던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예 풀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방법 아니면 세 번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근데 24-2번은 맞춤이나? 24-2번이 아니라 3번이네요. 24-3번 푼 사람, 풀어서 맞춘 사람. 근데 왜 질문 없었냐? 자, 해드릴게요. 합성함수 이렇게 그리기. 두 번째 풀이는 머리가 좋으면 따라올 수 있는데, 세 번째 풀이는 머리가 안 좋아도 풀 수 있는 풀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규칙만 알면 돼서 이렇게 되고 G는 개념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G합성 F를 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G합성 F. G합성 F. 자, G합성 F를 그릴 거니까 처음에 X를 F에 먼저 넣을 겁니다. 그럼 F에 넣으면 1부터 2분의 3까지랑 2분의 3부터 3까지가 서로 다른 그래프가 돼요. 서로 다른 그래프. F에 집어넣으면 1부터 2분의 3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3까지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부터 2분의 3까지를 집어넣으면 y값이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3까지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3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걸 G라는 함수에 집어넣을 겁니다. 0부터 3까지 G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3부터 0까지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래프의 경우는 거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 X값이 0부터 2분의 3까지일 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3부터 0까지 x가 2분의 3부터 3까지 지나갈 때는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뭐 스케일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이해가 되면. 유진아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물어보는데 여기랑 여기 X좌표 물어보거든요. 지금 요 그래프는 원래 0부터 3까지 그래프를 0부터 2분의 3까지로 절반 줄여준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3까지는 여기. 그럼 얘도 절반 줄여줬으니까 여기는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F에 0부터 2분의 3까지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0부터 3까지 나오고, F에 2분의 3부터 3까지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3부터 0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0부터 3까지를 G에다가 집어넣으면 저기에 그래프 저 모양이 그대로 한번 나올 거예요. 요 모양이 그대로 한번 나올 거고요. 3부터 0까지 집어넣으면 거꾸로 나올 거예요. 그래프가 거꾸로 3부터 0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역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역이 이거일 때 그래프가 이거고 정역이 요거일 때 그래프가 요거니까 0부터 2분의 3까지에서는 왼쪽처럼 그려주시면 되고 2분의 3부터 3까지는 오른쪽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개념을 이용한 풀이고 스케일풀하게 갑시다. 스케일풀 G를 자, N축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을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제 갈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 X에다가 0부터 2분의 3까지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이 Y값들을 요 그래프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2분의 3부터 3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순서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3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3까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y 값들을 집어넣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내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0부터 2분의 3까지 뭘 그릴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라 그래프가 이렇게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3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릴 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릴 거라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집어넣은 y 값을 첫 번째 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을 두 번째 함수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요 x축 y축을 바꾼 다음에 나오는 이 y 값들이 바로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리라는 건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소리고 다시 이렇게 그리라는 건 이걸 이렇게 그려달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게 n축 그래프, 이걸 n축이라고 불러요. n축. 복잡한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 근데 이것도 적응이 필요하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적응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f 합성 fx를 그리래.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거거든요. 이게 f래. 야! f 합성 fx 그리래. 그럼 x가 0하고 1일 때 x가 0하고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그림을 전부 다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부터 2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x가 0하고 1일 때 나오는 y 값이 해당하는 부분까지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2부터 1까지 나오는 y 값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근데 만약에 f 합성 gx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g
G가 이렇게 생겼다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생겼으면 그때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0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이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x좌표가 1부터 2까지는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F합성 GX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거기까지만 맞춰서 그려주고 그래서 이게 X축 그때의 함수 개형 0부터 1까지 그때의 함수 개형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그때의 함수 개형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여기 진짜 어려워요. 25번 있나요? 25번에 13번 내가 지금 저거 FFX 그래프 지금 그려드릴게요. 25-1번 예, 실근하겠습니다. 저거는 근데 방정식을 푸는 건 그래프 안 그리고 실수로 풀어도 되는데 25-2번만 자, 둘 다 알려드릴게요. (25-2번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저기 25번이나 25-13번은 그래프 안 그리고 풀어도 되는데 자 요거 자 실근의 개수를 찾으래. 실근의 개수를 찾으래.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은 요 안을 t라고 잡아주시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문제가 끝납니다. 합성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ft가 0이 되는 t값을 먼저 찾아줍시다. 뭐 집어넣으면 0 됩니까? 마일과 3을 집어넣어 주시면 0이 되죠.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어 주시면 0이 됩니다.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 될 때랑 3이 될 때 요 방정식은 성립하게 돼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t가 아니라 x 값이니까 얘를 fx로 고쳐주시면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지점과 fx가 3이 되는 두 지점이 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x의 개수는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4개. 25-3번도 치환해서 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다?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지랄 맞으니까 빡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고 싶냐면 합성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풀고 싶어. 그 방법이 뭐냐면 안에 있는 함수를 t로 치환하면 돼. 안에 있는 함수를 t로 치환하면 돼. 그러면 합성함수가 아니라 일단 ft라는 함수가 0이 되는 t값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t값을 구한 다음에 t를 다시 원래대로 고쳐서 fx가 y값이 마이너스 1인 x좌표와 y값이 3이 나오는 x좌표를 찾아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3번도 치환할 거야. fx가 fx를 만족시키는 걸 구하래. 해를 구하래. 자, fx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ft가 t를 만족시키는 근을 구하래. 근데 너네가 ft가 t라고 하면 야, 요게 무슨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냐면 fx는 x랑 만나는 지점 찾으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 이해됩니까? ft는 t라는 방정식은 fx는 x라는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다는 거 이해돼?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t값은 여기는 알파라고 잡을게요. 알파랑 1이랑 2가 됩니다.
근데 t는 내가 편의상 fx를 t라고 취향한 거니까 fx가 알파가 되는 새끼. fx가 알파가 되는 새끼 하나 둘셋네 개와 fx가 1이 되는 새끼 하나 둘세 개와 fx가 2가 되는 새끼 하나 둘 해서 답은 9개가 근의 개수가 됩니다. 9개가 근의 개수가 돼요. 또 앉았다 해라. 끝내지 말고 쉬었다가 합시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잘해보세요. 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구등식 풀어내는 거랑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진짜 완전 헬이에요. 특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완전 헬이에요. 제일 난이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과 부등식은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부등식은 예를 들면 f합성 gx는 0이라는 방정식 혹은 f합성 gx가 0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어떻게 풀 거냐면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워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거고, 얘네들은 전부 다 gx를 t라고 치환해서 풀 겁니다. gx를 t로 치환해서, 그러면 첫 번째 gx를 t로 치환하면 t가 구해져요. t가 알파, 베타 뭐 이렇게 구해지거나 혹은 t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라고 이렇게 구해질 거야. 또는 부등식이면 뭐 이런 식으로 t가 구해질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t를 fx로 고쳐서 fx가 알파 되는 x값, 베타 되는 x값, fx가 함수값이 알파보다 크려면 베타보다 작으려면 x값의 범위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표로 표현된 방부등식. 요거는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부등식 문제는 그냥 뭐 일반고등학교 1등급 문제가 아니고 전교에 이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전교에 푸는 애들이 진짜 잘 없어요. 특히 그래프 쪽으로 넘어가서 좀 빡세게 문제를 내면 진짜 완전 애들 다 적어요. 다 못 풀어.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